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설립이나 어떤 그 운영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네이버 카페에다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주신다면 선정을 해서 다음에도 한 번씩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주신 분은 6월 하늘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 하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질문 게시판에 다른 근무처가 있는 대표, 월급 시설장, 대표님의 어머님이 수급자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질문을 해주실 때 각각 그 현재 본인이 그 겪은 상황, 본인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도 8개나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이 금이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하고 시설장은 남매입니다. 대표님이 되시고 그 남매가 이제 시설장이 되시는 거네요. 그리고 대표님은 다른 곳에 근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수급자 대표 시설장의 어머니가 계시고 수급자 중에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싶은데 정원은 7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센터의 건물은 대표명입니다. 센터의 건물은 대표명이다. 오케이. 대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대표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대표자 자격증 없어도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소방안전관리자까지. 최대 수급자 인원이 7명 이하로 시설장이 요양보호사를 겸직하고 간호조무사 1인 식사는 외부업체를 이용하겠다. 네. 겸직까지. 이게 지금 그 7명 이하로 시설장이 요양보호사를 겸직하고 간호조무사 1인 식사는 외부업체를 이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네. 공부 좀 해보신 것 같아요. 10명 미만으로 해서 32평의 소화기 현관 1개, 단독기 용복이 방 사무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질문해 주실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도면이 있었으면 더 쉽게 설명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정원이 7명이라고 하셨는데 32평 내에 계산상으로는 7명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노인복지시설 그 관리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27평, 27.27평, 그러니까 90제곱미터에 5명이 들어가게끔 설립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2평당 1명, 생활실 2평당 한 분의 어르신을 더 모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 32평의 그 건물이라면 거기에 계산상으로는 27평 플러스 2평, 2평에서 28, 29, 30, 31평이 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정원 7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될 게 실제 도면의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7명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보겠습니다. 일단 10명 미만의 생활실 있어야 되고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그 다음에 식당 및 조리실, 뭐 위탁하신다고 했으니까 없어진다고 쳐도 화장실, 세면장, 세탁장 이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실 기준 면적을 봤을 때 실제로 이제 2평씩으로 그냥 따진다고 그냥 뭐 좀 이게 시공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서 생활실이 14평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다 맞춰져 있어야지만 이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7명이 가능하다라는 건 알고서 계셔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7명이 된다고 치고 정원 7명을 하신다고 치고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볼게요.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세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대표가 주간보호센터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님은 그 정신적으로 문제만 없으시면 돼요. 이거 처음에 설립을 할 때 대표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서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설장님이 남매라고 했잖아요. 시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근해야 한다면 얼마나 출근해야 되는지요? 어쨌든 가족 관계이시기 때문에 시설장님이 전면적인 업무를 다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근해야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방문 우리 어머니 계시니까 부모님을 보러 가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나이가 60입니다. 대표는 월급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는 건강보험료, 사대보험료를 대표 개인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예산 쪽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회계 쪽도. 그래요. 원래 원칙상으로는 대표님은 이 직종상 어, 내부적으로 직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긴 하죠. 대표님 개인의 문제이긴 하죠.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원천의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어,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그냥. 이 대표님이 처음에 설립을 하실 때 지정을 내고 나서 세무서에 가시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그냥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하시게 되면 중간 번호가 80인 사업장이 나옵니다. 땡땡땡 80 땡땡땡땡땡에 이제 사업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업장으로 설립을 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료나 사대보험료를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얼마나 가입을 하셔야 되냐면 가장 그 기관에 있는 직원 중에서 가장 월급이 많은 직원.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시설장님이시겠죠. 시설장님 월급에 해당하는 월급이 만약에 250이라면 2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사대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산재 이런 거 들어가진 않겠지만 지금 나이가 60이시니까 뭐 건강만 가입된다고 쳐도 뭐 건강연금일지 뭐 만나인지 어쩐지 모르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쳐도 어쨌든 가입을 하시게 되고 그 부분을 낼 수밖에 없는 직장 가입자로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중간 번호가 82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서 이 질문을 이 답변을 들으시고 단체로서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 단체가 운영한다고 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셔가지고 단체 고유번호증 땡땡땡 82 땡땡땡땡땡으로 되는 관리번호로 되는 그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사대보험을 내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곁다리로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지정서를 들고 갔을 때는 중간 번호가 80이에요. 그래서 땡땡땡 80 땡땡땡땡땡의 고유번호증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게 되겠죠. 이 보험료가. 근데 어쨌든 간에 대표님이 내는 게 사실 원칙이긴 합니다만 사회통념상 이 부분은 직원은 아니지만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에다가 대표님의 사대보험을 편성해서 작업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반려가 난다면 그러니까 시군구에 문의를 하시란 얘기예요. 반려가 난다면 당연히 개인 돈으로 내셔야겠죠. 근데 반려가 나지 않고 그냥 내셔라라고 통과가 된다면 승인이 난다면 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집행이기 때문에 이 사회 통념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명하게 하는 거고 법령상 애매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고 실제로는 대표님이 월급을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재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이어가겠습니다. 대표의 건물이기 때문에 따로 임대료 등의 비용을 예산에서 뺄 수는 없는 거냐? 예,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 당연히 못 빼죠. 예, 임대료가 왜 나갑니까? 대표님 건물인데. 예. 자, 시설장에 요양보호사 겸직이 가능하죠? 이게 뭐가 부족하냐면 지금 10명 미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겸직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찾아서 볼게요. 잠시만요. 아까 질문에 단독이란 말이 써 있어서 그게 단독 주택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단독 주택이나 공동 주택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센터 우리 10인 미만이긴 해요. 지금 7인이니까 단독 주택이나 공동 주택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를 설치를 하게 되면 시설장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겸직이 가능하고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으면 이 부분도 겸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서 시설장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이고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에 이 시설을 설립하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답변이 끝나면 안 되는 게 겸직이 가능하기는 한데 착각하시는 것들이 이 겸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7대 1의 요양보호사 비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요양보호사를 뽑지 않기 위해서 시설장님이 요양보호사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양보호사의 본업은 뭐죠? 보통은 어르신을 돌보는 거잖아요. 다른 분이 없죠. 지금 간호사 선생님밖에 없죠. 간호사 선생님 역할은 뭐예요? 우리 요양보호사 우리 어르신들이 기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의료적인 행위, 뭐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의료적인 행위들을 보통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있는데 직원으로서 하는 뭐 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에 요양보호사가 해야 되는 일을 간호조무사 선생님한테 떠넘기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설장님이 전적으로 7명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설장님은 일을 안 하시나요? 행정적인 업무, 대외적인 업무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간부가 작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할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부터 모니터링, 현지조사, 뭐 세무, 노무, 회계 다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르신을 돌볼 때 오전부터 어르신이 계시는 기간 동안에는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고 시설장으로서 업무는 언제 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겸직을 하시게 되면 야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아시겠죠?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업무 분장이라는 걸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피해보는 분들이 종종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지조사를 나중에 한번 더 다룰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하지만 각각의 역할을 모두 다 잘 수행하셔야지만 된다라고 답변하겠습니다. 자, Q 5번째. 직원은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1인 2명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현 상황에서 시설장, 요양보호사 겸직하시는 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1명만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표를 또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10명 미만이잖아요. 단독주택이라고 치고 하고 있죠. 시설장님이 1명이고 요양보호사 겸직하기로 했어요. 그럼 총 1명. 그쵸? 총 1명. 간호조무사 선생님 한 분 뽑기로 했죠. 여기서 1명. 조리원이 1명 있어야 되죠. 보면 조리원이 1명 있어야 되는데 조리원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식사를 위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2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2명이면 되는 겁니다. 되긴 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문제들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있어요.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6번째 질문. 시설장은 연차를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대표하고 그 남매지간이긴 한데 대표님하고 시설장님하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중에 대표와 시설장의 어머니가 계신 것에 대한 청구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본인 부담금도 다 내셔야 되겠죠. 본인 부담금 관리 잘 하세요. 8번째, 건물이 단독 건물이라서 시설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지역 소방서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소방 관련해서는 어차피 소방서 전화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방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안다 하더라도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 대표님이 지정을 받으시려면 소방에 대한 완공증명서를 물론 필요한 그 건축물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차피 제출하셔야지 건축 쪽이 아니라 복지과에서 지정 신청을 받을 때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 완공에 대한 부분은 서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서류가 없다면 그에 해당하는 확인증명서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소방서하고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벽체가 변경이 됐을 때 뭔가 그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꼭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하셔가지고 시간이 늦어지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선임만 봐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답변 나오는 거고요. 밑에 노유자 시설이라서 규모가 작아도 다른 큰 노유자 시설처럼 점검 보고서 뭐 이런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차피 평가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점검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점검, 전기점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어디 나와 있냐면 저희가 평가에 대한 영상을 쭉 찍어놨어요.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째는 설립 때문에라도 어차피 소방서하고 통화하셔야 되니까 전화하셔서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작은 기관이어도 어차피 큰 기관과 상관없이 평가 때문에라도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두렵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 가시는 걸 싫어하셔서 다른 동네로 멀리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다가 건강이 악화되시는 동네 분들을 보시고 멀리도 안 가시려고 하셔서 월급만 줄 수 있다면 시작해 보려고 공부 중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작은 규모로 시작하기 때문에 수익을 바라지는 않지만 뭐 벌금 과태료가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저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모르는 게 많은 겁니다. 아직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도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면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날짜 일정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 5월 11일 시점인데요. 요 6월 초까지 밀려 있나? 아마 5월 말까지는 거의 그 이 무료 컨설팅, 그 무료에 대한 이렇게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이런 대표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설립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진행할 때 정말 공부나 준비를 전혀 안 하신 상태에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한 시간을 그냥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예. 이게 평생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서비스니까. 예.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6월 하늘님처럼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기간에 맞게끔 질문하시면 절대 죄송하실 게 없습니다. 전천 박사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응원하고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아서 좀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셔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부모님을 모신다는 그 숭고한 가치로 하시는 이 6월 하늘님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자세하게 앞으로도 질문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답변을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답변 드리는 부분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나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에다 질문을 자세하게 또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일단 뭐 평소에 잘 말씀드리진 않는데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청자분들은 알림 설정 꼭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